네,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DCM이라는 회사입니다. 컬러 강판 중에서도 라미네이트 강판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고요. 주로 냉장고 전면 도어 부분에 들어가는 라미네이트 강판을 만들어서 삼성이나 LG 이런 가전제품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동일하게 기존 영상들과 동일하게 주가는 하락하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종목을 찾다가 발견을 했고요. 특히 이 회사는 최근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늘었어요. 매출도 늘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좋게 보고 공부를 했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건 며칠 전 주가이긴 한데 이 정도 주가 형성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4.18% 정도 돼 있는데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재무는 뭐 걱정할 게 없고 자산도 굉장히 많아요. 투자 자산도 한 700억 정도로 굉장히 많고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제품 라미네이트 강판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강판은 그 강판에 코팅 필름을 입혀가지고 코팅한 그런 강판이고요. 이건 냉장고 전면 도구에 쓰이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과거 자료인데 최근은 그 삼성의 대표적인 가전 브랜드죠. 비스포크라고 해서 그 맞춤형 디자인이라든지 크기를 원하는 크기 색깔에 맞춰 가지고 제작하는 그런 그 가전 브랜드인데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이런 컬러 강판 지금 DCM이 하고 있고요. 이건 삼성인데 LG도 이렇게 외관이 수려한 그런 가전제품 만들고 있고 특히 LG도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조합을 잘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하고 있는 DCM의 굉장히 좋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컬러라든지 텍스처 질감을 선택을 해서 맞춤형 제품을 주문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CM에 굉장히 큰 수혜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시장 선도 업체들이 이렇게 컬러 가전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컬러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DCM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 같은 콘셉트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비스포크 가전은 누적 출하량이 100만 대를 넘었었다고 하고요. 이게 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주 현황이 좀 특이해요. 대주주 일가가 44.57% 그리고 아이베스트 투자 이쪽에서 12% 정도, 신영증권 10% 정도, 자사주 21%, 자사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합 80 몇 프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유통 물량이 1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독특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봤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가 정현택 씨인데 이분이 원래 비중이 많았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양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증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들이자 지금 임원으로 있는 정동우 씨가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정혜 씨가 배우자로 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대표인 정영태 씨가 33년째 대표이사 자리에 있고 정동우 씨가 부사장 자리에 올라와 있고 8년째 재직 중으로 나와 있네요. 아버지도 그렇고 대표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인 뭐 정동우 씨도 그렇고 연세대 졸업을 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70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당시에 어느 정도 증여를 해서 지분을 좀 나눠줬더라고요. 이미 지분 분할이 조금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 컨센서스에서 제가 레포트를 보니까 17년도에 2개, 19년도에 하나,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은 레포트가 안 나왔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과거 19년도에 나와 있는 레포트인데, 제가 과거 뭐 HTS에서 봐도 그렇고 매출은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건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본 제품은 주로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외에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요즘 건조기에도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건조기, 김치 냉장고 등 가전제품 외장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이 라미네이트 강판은 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이때쯤에 일본에서 개발되었고, 국내에는 그 10년 뒤인 1990년도,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서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지가 좀 되었죠. 라미네이트 강판은 주문 생산 체계와 까다로운 품질 요구 및 다품종 소량 주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그 규모의 경제와 이런 걸 내세워서 그 자본 집약적 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알맞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런 산업에 좀 알맞기 때문에 DCM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납품 수량, 점유율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레포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주스틸, 삼양스틸, 비엔스틸라 이런 경쟁 업체들은 비상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비상장이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 제가 뜯어보진 못했는데, 여기서 가져온 부분 보면은 경쟁 업체들 매출액이 1200, 뭐 2800, 660억, 1200, 좀 비슷해요.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DCM이 확실히 좋습니다. 15%, 12%, 6.9%.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철강 산업이 제가 이제 여러 철강 업체들을 뜯어봤는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5% 이하예요. 거의 대부분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주스틸은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 비엔스틸라도 그렇고요.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다른 철강 업체들, 좀 시가총액 크고 매출액도 뭐 조단위인 그런 큰 철강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경쟁 업체들이 그나마 좀 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DCM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국내 가전 3사 삼성, LG, 위니아, 이렇게 세 군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이건 매출처 다변화 부분을 제가 좋게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19년도 3분기, 이건 18년도고 19년도인데, 18년도 19년도만 해도 고객일, 아마 삼성이겠죠. 삼성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주식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주식 담당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삼성일 거예요. 삼성이 거의 대부분 매출 차지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는 좀 달랐습니다. 삼성보다, 이게 아마 LG인 것 같아요. LG 부분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삼성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가전의 힘, LG전자 사상 첫 영업 3조 시대 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전제품이 코로나 때문에 가전제품 시장이 화랑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LG전자만 해도 생활가전 실적 견인. 왜 삼성전자는 안 가져왔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 비중이 크기 때문에 LG전자를 가져왔는데요.
생활가전 실적이 견인을 했다고 하고요. 가전 부분 이익만 2.3조.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가전제품 매출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DCM의 수혜가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계기업 도림통선하고 마스콤이라고 해서 합성 수지하고 그 코팅 라미네이트 강판을 만들 때 강판에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 필름을 만드는 그런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 종속회사였는데 지분을 축소해가지고 더 이상 연결 종속회사는 아니고 그냥 종속회사로만 남아 있어요. 왜 지분 축소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 없다.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주석 부분에서 나온다. 뭐 그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두 가지 예상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니까 그 바이어인 삼성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마다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단가 후려치기 하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영업이익률을 조금 표면상으로 좀 낮게 맞추기 위해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재무상으로? 아니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뭔가 자회사 일감 밀어주기라든지 자회사 대표를 아들을 올려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지리짐작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기업 요약 재무정보 두 군데 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자산, 부채, 순자산 매출액 보면은 지금 더 좋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전기 말, 그리고 당분기 말, 3분기 말이니까 3분기 말임에도 감안해서 전기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1년치 실적이고 이건 9개월치 실적인데, 9개월치 실적이 재작년 1년치 실적을 넘어서니까 거의 근접하니까 좋은 실적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250원에서 500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19년도에. 2020년도도 아마 좀 배당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고객사의 생산 공장, 그 바이어인 삼성, LG 등이 공장이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 해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수 비중이 뭐 5대5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9대1이에요.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뭐 800억, 1100억, 지금 3분기인데 1000억, 거의 대부분이에요. 9대1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외로 수출 금액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이 좀 크다. 고객사가 재밌는 게, 고객사가 삼성이나 LG, 우리나라 기업인데도 달러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년치 달러 대비해서 현재 환율이 한 7, 8% 낮기 때문에, 오늘 통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달러당 7, 8% 정도 지금 뭐 손해가 난다. 그래서 순위 감소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율의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바이어 따라서 해외 공장 이전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납품 단가를 책정해주고 있다고 해요, 바이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진지하게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담당자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재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 자산이 많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창원에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가 용원동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인데 이 바로 뒤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용원동이. 근데 여기에 1300억짜리 130억짜리 땅을 사고 160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토지를 사서 하나는 지금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해서 완전히 DCM 땅이고,
여기는 아직 잔금이 남아 있는데, 과거에 이런 토지를 인수해 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오늘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까 2010년, 2011년도에 분양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올렸다고 그래요. 오피스텔이 38층짜리 오피스텔 올려서 그 연도별로 500억씩 매출액 수익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게 2011년도 매출을 보면은 170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분양 수익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호실적으로 올렸다고 하고요. 그때 2011년도에 분양 수익 연도별로 500억씩이 반영이 됐다고 하고, 그 뒤에 미분양된 소량이 분양이 되면서 조금씩 반영이 됐는데, 요게 또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그런 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는데, 이 용원동 일대의 상업토지, 그리고 용원동 일대의 업무토지, 이렇게 해서 두 건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이쪽이에요. 동네가 나쁘진 않아요. 용원동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제 예상인데 주소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업무 8-1 이렇게 개발되는 토지다 보니까 아마 이쪽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상업토지랑 업무용 토지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되어서 뭔가 분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이 땅은 아마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을 거예요. 구입한 그 300억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여기 장부에 보면은 투자 부동산 522억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 이 회사는 주식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수십 가지 상장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상장 주식 200억 정도 돼 있죠. 여기에 뭐 수익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씩 가지고 있고, 이게 토탈 250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25억. 다시 말씀드릴게요. 460억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네요. 460억입니다. 이 정도 금융자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굉장히 많고 부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무가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을 해가지고 펄을 구해보면은 PER은 6.4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6.4가 과연 다른 철강 업체 대비해서 높은 수치인가, 이렇게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동종업체를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 동종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평균 퍼는 7.91입니다. 순이익이 극단적으로 낮아서 퍼가 높게 나왔던 13에서 15년도 그리고 18년도는 제외를 하고, 안정적으로 퍼가 나왔던 이런 부분만을 평균을 내보면은 7.91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퍼가 낮죠. 평균 퍼보다 낮다. 지금 저평가되는 게 확실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철강업체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낮은지 보면은, 그 강판 만드는 업체들, 그냥 철강 중에서도 강판 만드는 업체들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TCC 스틸이라는 이 상장회사는 2차전지 원통형 캔 공급 소식에 최근 주가 강세로 퍼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제외를 했습니다. 310이죠. 이건 제외했고, 포스코 강판은 퍼가 22.3입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 강판도 그렇고 퍼가 굉장히 높아요. 22.3이고, KG 동부제철도 컬러 강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매각하고 지금 컬러 강판만 하고 있어요. 저는 KG 동부제철도 좀 좋게 보는 편인데, 이 회사도 지금 12.86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보면은
312의 펄을 받고 있는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뭐 이 정도예요. 포스코 강판도 이 정도, 2% 1%대죠. KG 동부제철은 그나마 좋아져서 이게 분기예요. 다 보여드린 게. 근데 분기인데 동부제철도 그나마 좋아져서 뭐 5%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K 그거에 비하면 DCM은 굉장히 준수하죠. DCM은 퍼도 5.9이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굉장히 준수하죠. 그런데 저평가예요. 주가도 지금 5년째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더 좋아지고 하면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레포트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급속도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DCM 공부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배당도 높고 단점이 거의 없는데 정말 아까운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서 오늘 또 주식 담당자랑 20분을 통화했어요. 굉장히 좋게 봤는데 단지 아까운 거는 비스포크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전제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트렌드가 비스포크 같은 컬러 가전인데 맞춤형 컬러 가전인데 그 매출은 그쪽으로 납품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아쉽게도 소량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해서 좀 그쪽으로 매출이 좀 컸으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타는 업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주식 담당자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생활 트렌드가 좀 일시적으로 바뀌어서 가전제품 매출이 많다 보니까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유지될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이런 상승세가 끝날지 오히려 그동안에 매출이 오히려 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오히려 정상화됨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지 그거는 알 수 없다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매출이 좋아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하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간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의 성장률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큰 성장을 보여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장성이 아쉬운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성장성만 좀 더 나아주면은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DCM 영상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